오늘도 처차의 퀴퀴한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밤늦게 돌아온 텅 빈 방 안에서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사는데라는 억울한 눈물을 삼켜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은 당신에게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숭배했던 그 성실함이야말로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가장 무거운 족쇄일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진실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성실함의 배신이라는 끔찍한 굴레를 끊어내고 당신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만드는 단 하나의 방향키를 찾는 여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기로 선택하신다면 당신은 마침내 그 엉뚱한 벽에서 사다리를 내려 당신의 노력을 진짜 성공으로 바꾸어줄 단 하나의 방향키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브 코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르고 있는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 있다면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더 빨리 데려갈 뿐이다. 이 말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열심이라는 함정에 빠져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성실한 사람이 성공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숭고한 가치처럼 보입니다. 물론 성실함은 그 자체로 숭고한 가치입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당신이 땀 흘려온 그 정직한 시간들을 폄훼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열심히 사는 나를 보며 안도감을 느끼죠. 새벽 일찍 일어나 무언가를 하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불사하며 일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 무언가를 하고 있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불사하며 일하는 내 모습을 보며 그래도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위로가 가장 무서운 함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성공이라는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과정 그 자체에서 만족을 얻는 일종의 노력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노력 정당화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많은 노력과 고통, 시간을 쏟아부은 대상일수록 그 대상의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들어간 동아리가 사실 별 볼 일 없는 곳일지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들어왔는데 여긴 분명 대단한 곳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잠도 줄여가며 열심히 일했는데 이 일은 분명 가치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믿어버리죠. 설령 그 일이 스티븐 코비가 말한 엉뚱한 벽에 기댄 사다리를 오르는 나의 목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질까요? 그것은 내가 헛된 노력을 했다는 그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그냥 열심히 일하는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일부를, 내 청춘의 시간을 내 손으로 부정해야 하는 끔찍한 자기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실을 마주하기를 거부하고 차라리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과정의 성실함 속에 안전하게 숨어버리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딘 도끼로 나무를 베는 나무꾼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한 나무꾼은 하루 12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무딘 도끼로 나무를 내리칩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으며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성실한 노동의 표본입니다. 다른 나무꾼은 8시간만 일합니다. 하지만 그중 1시간은 반드시 그늘에 앉아 도끼날을 날카롭게 가는데 사용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그 1시간은 게으름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누가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무딘 도끼로 12시간이라는 나무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끼 나를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나무 베기도 바빠 죽겠는데라고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기서 도끼 나를 가는 행위가 바로 생각이고 전략이고 방향 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게 일하는 것, 즉 노동만이 노력이라고 착각하고 잠시 멈춰 생각하는 것은 게으름 혹은 시간 낭비라고 치부해버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땀방울,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 남들보다 더 늦게 퇴근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나의 성실함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 사실 이런 습관적인 바쁨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우리의 뇌에는 기저핵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곳은 우리의 습관을 관장하는 영역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성실한 노동, 즉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정해진 일을 처리하고 야근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 뇌에게는 아무런 에너지가 들지 않는 편안한 습관입니다. 뇌는 이 자동화된 경로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과연 맞는 방향일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을까와 같이 현재를 의심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것은 뇌의 전전두피질, 즉 뇌의 CEO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우리 뇌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아주 게으른 기관입니다. 뇌는 본능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아끼려 하기 때문에 힘들게 생각하기, 즉 전전두피질의 사용보다는 익숙하게 몸을 움직이는, 즉 기저핵을 사용 쪽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열심히만 사는 삶은 육체적으로는 고될지 몰라도 뇌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자리 걸음이죠. 우리는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뇌의 가장 고통스러운 작업을 피하기 위해서 성실함이라는 달콤한 마취제를 스스로에게 주사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성실함과 성공은 전혀 다른 영역의 단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 끔찍한 굴레를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실함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제자리 걸음을 멈추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노력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을 하되 올바른 방향으로 날카로운 도끼로 해야 한다는 뜻이죠. 열심이라는 단어에는 안타깝게도 방향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못한 기차의 비유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부산을 가야 한다고 간절히 상상해 보죠. 그런데 실수로 서울로 가는 KTX를 탔습니다. 기차는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창밖의 풍경은 쏜살같이 지나가죠. 나는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지금 시속 300km로 달리고 있으니 누구보다 빨리 부산에 도착할 거야. 혹시 더 빨리 가고 싶다면 기차 안에서 부산 방향으로 더 열심히 달리면 되겠지. 이것이 바로 방향 없는 성실함의 모습입니다. 속도에만 매몰되어 방향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기차 안에서 더 빨리 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즉시 달리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물론 멈추는 것은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이 아깝고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나 혼자 낙오자가 되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낄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를 앞질러 가는 것 같아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용기는 달리기를 멈추는 것. 그리고 지금 이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확인하고 다음 역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데 부산에 도착하지 못하지라고 한탄하기 전에 혹시 내가 탄 이 기차가 서울행은 아닐까라고 의심부터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리 걸음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사실은 뒷걸음질 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쏟아붓는 그 성실함이 우리를 목표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더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 올바른 방향을 찾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파레토의 법칙, 즉 80대 20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모든 노력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결과의 80%는 우리 노력 중 단 20%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루에 10시간 일을 하며 100가지의 업무를 처리한다고 해보죠. 성실함의 함정에 빠진 사람은 이 100가지 업무를 모두 똑같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메일에 답장하는 노력과 새로운 계약을 따내는 노력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신을 보며 성실하다고 뿌듯해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아는 사람은 이 100가지 업무 중에 나의 진짜 결과, 즉 수익, 성장,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20가지 핵심 업무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데 먼저 집중합니다. 그들은 바쁜 것과 생산적인 것을 철저히 구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의 사소한 업무는 예를 들면 중요하지 않은 회의, 정리정돈, 단순 반복 작업들, 과감하게 버리거나 위임하거나 최소한의 시간만 투입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동료들보다 일찍 퇴근하고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는 시간이 더 많아 게을러 보이기까지 하죠. 당연히 우리는 저런 사람을 보고 요령만 피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자신들의 모든 성실함을 가장 중요한 그 20%의 핵심에만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10시간 내내 100가지 일을 하느라 녹초가 된 사람보다 3시간 동안 20%의 핵심만 전략적으로 처리한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성과와 보상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실함의 배신의 진짜 정체입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80%의 일을 하느라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전부 탕진해버리고 정작 중요한 20%의 일을 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셔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시겠어요? 그리고 나의 10년 뒤 목표를 이루는데 오늘 내가 한 일 중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라고 적어 보세요. 만약 그 답을 10초 안에 적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딘 도끼로 헛손질을 하고 있거나 잘못한 기차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었을 확률이 높죠. 우리는 how, 즉 어떻게 더 열심히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what, 무엇을 할까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뇌의 기저핵이라는 습관의 길에서 벗어나 전전두피질이라는 전략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열심히는 미덕입니다. 하지만 방향 없는 열심은 그저 자기 학대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그 무딘 도끼를 내려놓지 못하는 혹은 그 잘못된 기차에서 내리지 못하는 익숙함에 대한 미련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이 모든 노력을 헛된 것이었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나의 성실함은 잘못되지 않았다. 다만 방향이 틀렸을 뿐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냉철한 용기를 내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당신의 톱니바퀴는 헛도는 굴레에서 벗어나 성공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와 맞물려 전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노력의 양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방향 잡힌 노력의 질로만 보상받는 지극히 공정하고 냉철한 게임입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